순자산 10억. 이 숫자를 찍은 순간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너무 뿌듯한 감정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물스물 문제가 생깁니다. 10억에서 멈추는 사람과 30억까지 밀어올리는 사람,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10억 이상 가구는 약 10% 정도, 하지만 30억 이상은 단 1%입니다. 9%의 격차를 만드는 건 바로 자산의 구성이에요. 오늘은 복잡한 이론 말고 세무사도 버거워한다는 한국의 규제 속에서 지금 10억을 30억으로 키우는 실전 로드맵만 정리합니다. 10억 구간에서 가장 큰 함정은 자산 대부분이 집 한 채에 꽁꽁 완전히 묶여 있다는 거예요. 팔면 갈 곳이 없고 현금화하면 자산의 큰 흐름을 놓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고, 반면 30억 자산가들은 돈이 스스로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요. 자본이 자본을 낳는 시스템,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왜 10억에서 멈추는 걸까요? 왜 답이 점점 안 보이는 걸까요? 맞습니다.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대출로 밀어붙이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현재 25억 넘는 집, 대출은 고작 2억 내외, DSR 규제까지 걸려 있어서 과거 방식은 완전히 막혔죠. 총 자산은 자본과 대출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10억 원이라는 자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이 막혔네요. 네, 그래서 자산을 키우기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대로 멈출 것이냐? 아니죠. 시스템은 언제나 틈새를 남겨둡니다. 이제 자본주의의 현실적이고 냉정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전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 가장 좋은 부동산을 확보하세요. 부동산 자산은 어느 나라에서든 자산의 큰 축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자산은 연동돼 있지만 속도와 규모 면에서 서로 다릅니다.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하면 서로 해칭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시중은행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능력과는 관계없이 대출을 막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덜 위험합니다. 개인이 위험하지 않을 만큼 대출을 받았다면 신축에 대한 욕심보다는 재건축, 리모델링과 같이 미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찾아보세요. 더 좋은 지역은 아니어도 더 좋은 미래가 기대되는 곳은 있습니다. 10억에서 30억으로 가는 길은 단타가 아니라 장기전입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실수가 늘어요. 두 번째 전략, 글로벌 시장에 올라타세요. 한국 내수 시장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시장을 확대하세요. 전 세계인의 지갑을 여는 글로벌 혁신 기업들, 이런 곳에 자본을 연결해야 30억으로 가는 속도가 빨라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글로벌 지수 ITF에 일정 비율을 분산 투자하세요.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상품들이죠. 주식은 종목 맞추기 게임이 아닙니다. 인류의 생산성 향상에 내 자본을 빌려주고 그 열매를 나누는 과정이에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은 결국 성장하는 기업의 지분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비율은 어떻게 가져가냐? 일반적으로 부동산 60%, 금융자산 40% 정도로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 비율은 조정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두 바퀴를 모두 굴려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전략, 시장의 흐름을 읽으세요. 자본주의는 선과 악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악이고 금융자산은 선이 아닙니다. 각 경제 주체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본능이 모여서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요. 우리는 이 파도를 거스르는 게 아니라 그 흐름에 올라타야 합니다. 만약 시장이 패닉일 때가 온다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일까요? 모두가 팔 때 용기 내서 사는 거, 이게 자본주의 생존법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주식과 부동산 모두 바닥을 찍었잖아요. 그 순간에 움직인 사람들이 지금 큰 수익을 냈어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할 때 혼자 반대로 가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를 믿으세요.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길이 보입니다. 네 번째 전략, 세금을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30억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세요? 시장 하락이 아닙니다. 바로 세금이에요. 자산이 커질수록 세금 비중도 같이 커지거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만 봐도 연간이자와 배당이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6월 1일 기준 공시가 12억 넘는 주택 보유하면 추가 세금이 붙어요. 양도세, 상속세도 우리나라는 이미 OECD 최고 세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비과세 계좌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ISA나 연금저축 같은 상품들, 이런 걸 적극적으로 쓰는 거예요. 가족 간 자산 분배도 중요합니다. 합리적으로 나눠서 보유하면 세금 부담을 확 낮출 수 있어요. 복리의 마법은 세금이라는 구멍을 막았을 때 비로소 온전한 힘을 발휘합니다. 수익률 1%보다 절세 1%가 더 큰 효과를 내요. 실제로 30년 장기 투자를 가정하면 세금 1% 차이가 최종 자산에서 수천만 원 차이를 만듭니다. 다섯 번째 전략,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세요. 30억은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니에요.
당신의 자산이 스스로 일하며 당신에게 시간의 자유를 선물하는 시스템의 완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월급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배당소득과 임대소득 같은 현금 흐름이 핵심이죠. 예를 들어 연 5% 수익률로 30억을 굴리면 세전 1억 5천만 원이에요. 여기서 세금 빼고 나면 월 800만 원 정도 나오죠. 이 정도면 웬만한 생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을 안 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 이게 바로 경제적 자유예요. 물론 여기까지 오는 길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꾸준히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분명히 도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정리한 5가지,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눈을 낮춰 부동산을 소유하고 금융 투자 자금을 마련해서 글로벌 시장에 올라타고 시장 흐름을 읽고 세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세요. 대출 규제가 막혔다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이 바뀌었을 뿐이지 자본을 키우는 원리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자본주의라는 게임의 룰을 이해한 당신에게 30억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시장이 혼란스러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가치 있는 자산을 선점하고 글로벌 성장에 투자하고 철저하게 절세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10억에서 30억으로 가는 길 생각보다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략으로 자산을 키우고 계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봐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